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공부 김지현입니다. 나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겠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지 않을 말. 제가 만약에 학원의 선생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킬러 문제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많이 된다.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출제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풀 수 있는 시간이 남는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상의 맨 뒤에는 제가 학생 때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도 잘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출제자 수능 출제자를 제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정상적인 출제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많은 강사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출제자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우라는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수학이나 물리도 기본 공리, 정의 같은 그 논리들은 외워야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시간에 유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우라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많은 공식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저절로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것만 알면 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절대 촉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다다다다 풀어서 유도하는 거나 공식 적용하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개념적으로. 그건 제가 경험했던 바고 저 다른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대신 해주겠습니다. 개념만 알면 이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다. 원리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참 좋은 문제다. 이 문제는. 수능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원리를 알려줄 수 있는 참 좋은 문제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 약간 추상화된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문제다. 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들어올 것이다. 입체적으로 잘 이해될 것이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풀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풀면 나중에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러니까 급하지 말고 천천히 풀어라. 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실제 제가 요즘 EBS 영상, 유튜브 영상, 또 강의 하는 거 무료 강의도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자주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자녀 교육과도 관련 있고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마다 마음 한 곳에 큰 침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겁을 줄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준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의도는 자신감을 주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짜 겁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내 강의를 들어야만 돼. 내 강의가 더 좋아. 라는 겁을 주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고도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은연중에 그 말 속에는 겁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 그것들이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결국 나중에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나오는 문제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식의 말들이 학생들에게 겁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요. 물론 아주 신박했으면 시간이 촉박하겠죠. 근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빨리 못 풀어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 풀 때는 모든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만, 세상에 딱 그 문제밖에 없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집중해서 공부를 풉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해서 풀어가야 오히려 공부가 잘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2점짜리 문제인지 3점 문제를 한 번도 수능 대학 공부하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풀었던 거지. 2점짜리 문제다, 3점 문제다, 앞에서 시간을 절약해야 뒤가 걸린다, 이런 식의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충분히 쏟아낼 만큼 시간이 되고 시험 중에는 의대시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읽기만 해도 다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읽기도 부족한 문제지가 책같이 나와요. 이렇게 두껍게. 그런 시험도 있겠지만
수능 시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능 시험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뭐 몇 문제를 풀어본 바로는, 알면 그 시간 내에 풀리고 모르면 그 시간 내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또 막 따져가면서 막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실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면, 그거를 또 잘 알고 익숙해 있으면 풀리는 문제로 그 정도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시간 너무 촉박하게 그렇게 긴장되게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수능 출제자분들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아주 묘해가지고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비비꼬아 내는 분도 아니고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잘 풀리게끔 문제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지문을 봤는데, 영어 지문을 잠깐 봤거든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잖아요. 고등학생으로서 알기, 그 밑 다 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참 좋고 내용이 참 좋고 이게 좋은데, 지문을 살리고 싶은데 대신에 단어가 좀 어렵다. 그럼 단어까지 설명해 준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험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좋은 걸 주려고, 개념을 알려주려고 만든 거지 떨어뜨리려고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그 출제 의도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더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념, 그 정의라든지 개념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근해 공식이라든지 뭐 2차 방정식,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나고 풀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지 결코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그런 의도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학 문제는 너희가 대학 시험 치고 입학 시험 치고 나서 점수를 얻은 다음에 통과는 하고 나중에는 평생 안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싫지만 빨리 일단 시험 문제 쏟아내고 그다음에 잊어버려. 이런 식의 개념을 자꾸 주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의 지식을 올려주고, 지적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갈 때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밑바탕이 돼요. 모든 지식을 다 써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목수가 이렇게 뭐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항상 그 도구를 쓰지 않아요. 그중에 이걸 쓰기도 하고 저걸 쓰기도 하죠. 가끔 갖고 오지 않은 도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뭐 천장에다 내려가서도 갖고 와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늘 쓰는 도구는 탁 차고 다니잖아요. 수시로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국사, 뭐 지리, 많은 상식들이 머릿속에 그 램에 상주에 있으면 써먹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만든 거지 결코 시험 치기 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시험 치는 용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풀어보고 자기 깨달아가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촉박한 마음이겠지만 그런 거를 그래야 또 결국엔 점수도 오르거든요. 점수는 저절로 올라야죠. 밥을 먹으면 똥이 나오죠. 똥 싸기 위해서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 자체를. 근데 그거를 학생들을 바꾸라고 할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아직 말랑말랑하잖아요, 생각이.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많이 먹어. 왜냐하면 똥 싸기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 넌 대학 합격해서 대학 합격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스킬 이야기 하면서 그런 걸 응연하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학생 때 저희 뭐 학생들끼리 뭐 대화를 할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때. 근데 가끔 어떤 친구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떨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문제를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가 정말 좋다 이거예요. 이거는 개념만 알면 딱 풀리고 개념을 모르면 딱 안 풀리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 계산이 지저분해가지고 알고 있지만 그게 하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보면 약간 짜증이 나죠. 근데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고, 모르고 있으면 딱 답이 모르고, 이런 문제를 가끔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야, 그 문제 정말 좋더라. 아주 풀 때 통쾌함을 느껴서 약간 이런 식의 대화를 했습니다. 학생 다닐 때. 지금도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꼼수를 잘 했더니 다 풀더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분께서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정말 좋은 문제를 발견하실 때 있잖아요. 이 문제는 꼭 나온다. 이런 식의 시험에 꼭 나온다. 시험을 자꾸 인도지 말고 이거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의 개념이 번뜩이면서
딱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정말 똑똑한 분인 것 같다.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그 문제 출제하신 분에게 대해서 그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문제 풀면서 뭐 점수 올라갈까 이런 게 아니라 함으로써 여러분의 지식이 향상되고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사물을 보는 눈이 향상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연중에도 말을 해줘야죠. 계속 문제 풀면서. 근데 문제 푸는 스킬 이야기하고 시간 촉구하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아주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그 자체,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은 지금 힘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자꾸 그 스트레스를 미리 줄 필요 없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시간 내에 문제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요령을 알려주려면 수시로 가끔 해줘야지. 늘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자체를 흥미없게 만드는 흥미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간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이나 페르데이나 많은 뉴턴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사물을 접근했겠어요? 사회학자들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해가지고 내가 요거를 탁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괴롭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세상살이를 이해하고 이런 논리로 움직이는 것을 깨닫아서 그걸 알고 싶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단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학자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기 명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 언어학자들, 심지어 그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조차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개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시험으로 나옴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출문제를 풀 거죠. 그럼 그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개념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도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접하게 되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 지적력이 훨씬 더, 사물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한 단계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차피 저 이야기 자체가 제가 보니까 어떤 대세 흐름의 반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반론은 어떻게 보면 정론? 내지는 대부분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히려 마이너에 속하는 생각 같습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같은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